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떨어지던 집값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줄어들다가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거의 가을부터죠.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은 작년 여름하고 가을에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거의 올해 초부터 많이 떨어졌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매물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급매물이 조금씩 거래가 됐습니다. 급매물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집값의 하락폭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누군가는 사니까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리네? 그러면 내가 살짝 호가를 높여볼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줄어서 보합까지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합으로 간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오늘 내용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B 시세표를 가지고 볼 텐데요. 이제 저번 주에는 0.11%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0.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보다 이번 주의 폭이 조금 줄었죠.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0.17% 하락이었죠. 2주 전에 비해서 계속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서울을 보게 되니까 서울도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은 전국보다 하락폭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매수세가 조금은 살아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뒤에 표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기 전에 송파구랑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송파랑 과천은 이번 주에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송파 보게 되니까 지금 혼자 약간 색깔이 주황색 비슷하게 바뀌어 있죠. 0.2%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과천은 어떨까요? 과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나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른 게 보이죠? 과천도 0.2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분위기를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과천이 올랐으니까 수도권이 지금 다 오르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를 보니까 0.09% 하락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송파에서 약간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경기도도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뒤쪽에 이제 매수 매도 지수를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수자 매도자 비율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볼까요? 전국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는 24.6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25.6. 이번 주에가 조금 저번 주보다 올랐죠. 그러면은 서울을 볼까요? 서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지수가 저번 주에는 29였는데 이번 주에는 32.9. 서울은 생각보다 조금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금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매도 지수가 조금 올랐다. 이 말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지수가 전주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좀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뒤에 이제 매매 거래 지수를 한번 볼까요? 거래가 얼마큼 됐나 한번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가 저번 주에는 11.4였는데 매매 거래 지수가 이번 주에는 10.6. 매매 거래 지수가 떨어졌어요. 거래가 더 줄었다는 뜻이죠. 근데 서울을 보게 되니까 9.3이었는데 10.0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은 거래가 늘었구나.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금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국은 오히려 매매가 좀 줄었고 서울은 매매가 좀 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지금 과천시가 포함됐었던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경기도는 매매 거래 지수가 14.5에서 14.7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매매가 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고 저번 주랑 비슷한데 과천시만 유난히 조금 올랐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다른 곳들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1.7에서 4.8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거래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호가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거의 매수를 안 해버리는 거죠. 충청북도도 10.7에서 8.7로 이제 낮아졌죠.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반등을 할 때 당장 또 다음 주에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보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락세가 접어들기 전에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상승이 있었죠. 이 상승이 끝난 이후에 하락으로 접어들 때까지 대략 지금 2021년 11월부터니까 11월부터 작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한 10개월 정도는 보합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접어든 거죠. 그러면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보게 되니까 2020년 6월부터 상승이 시작됐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2019년 8월부터 보합이 시작됐으니까 이것 또한 보합이 10개월 정도 왔었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집값이 이제 뭐 내려가다가 보합이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보합이 왔다가 내려갔다가 보합이 왔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보합이 상당히 한 10개월 정도는 있었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뭐 꼭지점 찍듯이 딱 찍고 팍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니까 장기간 보합이 중간에 다 껴있죠. 우리가 2008년에도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 집값이 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다시 또 상승이 왔을까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2009년 3월 달까지 떨어졌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오기 시작한 거는 2011년 1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 뭐든지 기간이 좀 있구나. 뭐 보통 뭐 짧으면 10개월, 길면 뭐 1년 이상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하락폭이 줄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바로 이렇게 반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고 떨어지는 폭이 줄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보합이 좀 올 거고 그리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포지션을 잡을 건데 이 보합 기간이 어느 정도 오고 이 보합 기간이 끝날 때쯤에 방향성이 나타날 텐데 뭐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일부 지역들은 급등하는 지역도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아직 떨어지고 있고 서울도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장을 좀 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주간 단위로 변하는 집값의 동향을 좀 알아봤고요.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집값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좀 체감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락폭이 줄다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전에는 뭐 집값이 쭉쭉 빠지고 있었으니까 집값이 하락세구나. 근데 지금은 집값 빠지는 폭이 조금 줄어들고 어떤 집들은 집값의 호가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냥 항상 보합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 과거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합 기간이
몇 달이 되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보합 기간에 잘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좋겠죠.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